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의령군 국유면입니다. 모잔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한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우선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포장 선정입니다. 논 선정인데 여기는 가장 핵심이 이제 이 농가 대표분들의 그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분들의 기계 그리고 이런 이제 이게 발판인데 이런 것들이 또 운반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챔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챔버를 이 발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챔버를 설치하는데 이제 농촌진흥청의 담당 이제 전문가분의 이제 지도하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가스를 포집한다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양을 하고 즉시 바로 이 챔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벼 재배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가스가 발생하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측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용수로입니다. 물이 어떻게 얼마만큼 이렇게 흐르고 이 수질이 어떤가 이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제 물 관리를 중간 낙수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뿌리의 사항을 이제 보면 이것은 중간 낙수를 3주간 한 겁니다. 3주간 걸러댔는데 여기 보시면 뿌리가 하얗죠. 약간 붉어스러움한 것도 있지만 하얗습니다. 하얀 게 새로 쫙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가운데 이놈들을 보면 이놈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못된 놈입니다. 시커멓죠. 거의 시커멓고 뿌리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물 떼기를 안 한 지속적으로 물을 떼준 상시담수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안 보더라도 후반기 생육은 이게 영 안 좋다 하는 게 결론이죠. 그럼 후반기 생육이 좋으려고 하면 이 새로운 뿌리가 나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도 잘 하고 해야 이제 잎에 양수분을 공급하고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해서 이제 열매에 많은 이제 그 광합성 산물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2주간 이제 중간 낙수 물떼기 한 건데 3주하고 2주간도 조금 차이가 나죠. 4주 한 게 더 이제 선명해 보이고 좋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고 여기 가운데 핑크빛 뭐가 있는 것은 이건 다 아시는 바대로 이 그 왕우렁이 알입니다. 왕우렁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재배를 하는 곳에는 잡초 방지를 위해서 이제 왕우렁이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 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2주, 4주간, 3주간 중간 낙수한 거, 중간 낙수 안 한 것, 2주간 한 것 보시면 이제 옆 색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후반기 생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시담수구는 이 엽색이 지나치게 진해서 벌써 병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병하면 문고병, 그 입집 무는 마른병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 하반부에서 여기 하부 줄기에서 벌써 시커멓게 이제 돼가는 걸 입집 무늬 마른병 또는 문고병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많이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병해충 발생 조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중간 낙수를 했을 때 새뿌리, 이 새뿌리는 이렇게 하얀색입니다. 아주 예쁘게 하얗게 나죠, 그죠? 이렇게 새뿌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중간 낙수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 이 거미줄이 치어져 있죠. 이 정도로 이렇게 소위 뭐 우리 사투리로 엉그림이 확 가도록 그러니까
금이 확 가도록 이 땅이 갈라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 요즘간하게 금이 갈똥말똥 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 갖고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뿌리가 떨어질 정도로 하셔야 효과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중간 물대기 직전 벼지상부와 뿌리 비교인데, 요것은 저희들이 이제 처리한 내용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중간낙수 하기 전에는 이렇게 거의 유사했다, 비슷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중간낙수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물을 떼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출수 이후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소위 도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도복되면은 이 쌀 품질, 품위가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물과 비료는 과유불급입니다. 절대 과유불급입니다. 우리 인생이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러하듯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꼭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중간 물대기를 안 한 경우 상시담수의 농가 포장인데 도복이 90% 돼버렸죠. 그러면 여기는 누가 있느냐? 이 참새하고 비둘기하고 새들이 막 와서 놀이터가 됩니다. 여기서 계속 다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수량이 30% 문제가 아니고 거의 뭐 절반 정도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 비율이 또 한 30%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수량 손실이 60%. 이거는 제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조사된 바에 의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이건 판매를 못 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그냥 양식으로 드시고 판매를 하시다가는 요즘처럼 고품질 쌀을 소비자분들이 잘 아시는 상황에서 이거 판매하다가 잘못하면은 다른 이제 정상적인 쌀도 판매가 불가하고, 그리고 그 동네 또는 그 브랜드 자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재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격리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연관 포장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총 6개 저희들이 처리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간 물대기를 사주한 겁니다. 한 달간 중간 물대기를 한 거죠. 물을 안 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번이죠. 2번인데 안에 이제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 상시 담수구네요. 상시 담수 요겁니다. 그죠? 2번은 지금 빠져 있고 중간 물대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마른병 한번 보십시오. 금년에는 이상 마른병이 심각하게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하부에 이제 입지 무늬 마른병, 그 다음에 도열병인지 가시 무늬병인지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품질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정도의 쌀을 가지고는 브랜드화 할 수 없다. 수출은 아예 꿈도 꾸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중간 물대기 2주하고 얕게 걸러대기 한 건데 일부가 도복이 돼 있죠. 그 일부가 도복이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지대가 좀 낮습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지속적으로 여기는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도복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건 원인이 뭐냐? 이것은 레이저 균평기로 이제 균평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균평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균평 작업을 완벽히 해야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주간 물대기를 하고 이제 얕게 대기란 것은 물을 한 2, 3cm 정도로 아주 얕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생육을 했죠. 그 다음에 우측이 6번은 중간 물대기를 2주간 하고 얕게 된 겁니다. 이거 아주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를 하지 않고 계속 물을 대면 계속 병이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행 배 재배지에서는 중간 물때기는 배농사에 있어서 필수 사항입니다. 뭐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 중간 물때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논의 균평 작업이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지만은 필지 내에서 높낮이 정도가 10cm 이내에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레이저 균평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그 레이저 균평기가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 로타리 설에 있지 않습니까? 로타리 설에 작업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양분이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그거라도 하셔야 친환경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균평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곳에서는 뿌리 발육이 불량하고 습도가 이제 높아서 병해충 발생도 높고, 아까 보신 바대로 도복, 쓰러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친환경 배 재배는 중간 물때기는 배농사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친환경 안 할 거야, 그냥 제초제 쓸 거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은 시대가 이제 친환경 농업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초제를 거의 사용 안 할 경우에 왕우렁이를 투입할 경우에는 이 왕우렁이가 물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균평 작업이 필요합니다. 팽팽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언제 하시느냐 하면 가을 이제 수확하고 나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월동 후에 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논의 균평 작업이 중요시 된다. 그래서 필지 내에서 높낮이 정도가 2cm 이내여야 한다. 이래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뭐 한 필지가 1000평이 넘는다 이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꼭 이렇게는 못 하시더라도 최대한 이 균평 작업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데는 이 등골이 힘입니다. 피 뽑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균평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잡초 발생이 많아서 실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많을 경우에는 뿌리 발육이 불량하고 습도가 높아서 병해충 발생이 많고, 그 다음 수량이 매우 저조합니다. 도복도 문제된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 잡초 방제는 왕우렁이 투입이 고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왕우렁이 투입하는 걸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지금 막걸리 마시러 약속이 돼 있다 하면서 뭐 대충 한두 군데 뿌려놓고 가십니다. 그럼 큰일 나죠. 이 전체가 논이라고 가정하면 요걸 이제 최소 6등분 하셔야 됩니다. 6등분 해서 이제 앞쪽으로 한번 넣고 또 뒤쪽으로 한번 넣고, 이렇게 12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넣으셔야 됩니다. 12군데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최소 5군데로 나눠서 앞뒤로 하시면 10군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셔야지 그냥 한 번에 쭉 다 붓고 이어서 붓고 그냥 가신다고. 그러면 얘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온갖 새들이 딱 오리나 이런 도사리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죠. 보고 있다가 얘들이 빨리 이동 안 하면 거기서 집단적으로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살포를 하실 때 비료 살포하듯이 균일하게 살포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균일하게 하시라 하니까 그냥 뭐 안에까지 소위 주 던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가지에 퍼서 막 확 안쪽으로 쭉 던집니다. 그 물이 좀 많이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 앞쪽 논두렁을 타고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중간 물때기를 완벽히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병 발생 정도를 보면 중간 낙수 안행가 한번 보십시오. 입지 무늬 마른 병 60%입니다. 다른 거는 20%대, 10%대인데 이삭 도열병 한번 보죠. 70%입니다. 이삭 마른 병이 10%나 됩니다. 전체에서.
이삭 마른병 이삭 전체가 마른 거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수량을 보면 정조중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530, 500이고 나머지는 다 600대입니다. 그 중에 또 완전 미율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70%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딱 90%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 낙수를 하셔야 된다는 게 결과입니다. 그래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간 낙수를 안 하시려고 하시면 이제는 배 재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야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흐름이 또 그렇고 우리가 배 재배를 하면서 정말 쌀은 소중하다. 우리 주곡을 공급해 주니까 정말 농민분들이 고생하신다. 예 더불어서 와 우리 지구 환경도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맙노. 쌀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온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